내가 색만 쓰면 이상하죠? 왜 이상한 줄 아세요? 이상하니까 이상한, 특히나 상상으로만 만들면 그런데요.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경험이 많다면 아주 미묘한 색상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많은 디바이스 혹은 모니터로만 봐도 색 차이 때문에 색을 잘 못 잡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기초가 아닌 색을 조금 더 잘 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존쿠바입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모든 건 이 컬러 휠이라는 것을 사용할 겁니다. 한글로는 색상환이라고도 하죠. 일단 첫 번째, 단색을 많이 쓰면 좋습니다. 어렵다? 무조건 단색입니다. 단색은요, 한 가지의 색깔로만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이 색상환에서 이렇게 한 가지의 색으로만 밝기와 채도의 차이로만 만들어가는 겁니다. 모노크롬 혹은 이런 식으로 상남자답게 파란색 하나 찝으면 그 색깔로만 만들어가고, 패션 쪽에서는 톤 온톤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되겠죠. 물론 얼굴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단색으로만 코디를 하면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 이렇게 컬러 피커라는 걸 웬만한 그래픽 디자인 앱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색상은 건드리지 않고 채도와 명도만을 조절해서 입혀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전이라는 게임의 한 장면에서도요, 단색으로만 만들어졌죠. 물론 사막이라는 환경적인 요소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의 색으로만 만들어낸 아트워크. 이 간단한 일러스트 같은 경우도 빨간색으로만, 웜톤 계열로만 단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 포스터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은 요소가 들어가 있어도 다른 색 하나 없이 우직하게 하나로만 밀고 나가는 거,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가장 쉽게 색을 입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트렌디한 예시를 보면 이것도 역시 단색이죠. 누가 봐도 이 빨간색과 베이지에 가까운 저 밝은 색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 역시 단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이제 단색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유사색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가지 색 주변에 있는 색상을 활용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한국에 있는 많은 로고들도 유사색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롯데리아도 마찬가지고 SK도 마찬가지겠죠. 빨간색과 주황색은 대표적인 주변색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유사색은요, 그라디언트를 쓸 때 훨씬 더 매력적이게 느껴집니다. 최근에 제가 만들었던 모션 그래픽 디자인 트렌드에서 슈퍼 그레디언트를 설명할 때에도 이런 유사색을 활용한 그레디언트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 모션 그래픽 영상을 봐도요, 단색처럼 느껴지지만 미묘하게 노란색과 주황색, 레드 컬러가 섞여 있는 유사색을 활용된 모션 그래픽이고요. 그리고 이 유사색을 활용할 때에는 채도나 명도보다는 색상을 먼저 조절한 다음에 그 안에서 미묘하게 채도나 명도를 조절해 가는 방식으로 색을 입혀갑니다. 이것도 어때요? 조금 더 채도가 낮은 일러스트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유사색이 활용된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쉬우면서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유사색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래픽 디자인도요, 노란색과 초록색 언뜻 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색 같지만 사실은 주변색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친구처럼 옆에 있는 색깔 같이 가져다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아까 봤던 기타 치는 일러스트에서도 역시 이 지금 파란색과 핑크색에 가까운 이 컬러도 주변색입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색 같죠? 하지만 역시나 가까운 색이라는 거. 자, 다음번엔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갑니다. 이번엔 보색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컬러 휠에서 마주보는 색상을 보색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파란색과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과 녹색 이렇게 정확하게 마주보는 색깔. 여기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반대되는 색을 쓰기 때문에 이 반대되는 색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늘 예시를 드는 건데요, 이 드래곤볼 안에서 손오공이란 캐릭터가 입는 이 도복 컬러가 명확하게 보색 대비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CU 로고에서도 약간 빗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의 마주보고 있는 보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케아 로고도 조금 더 벗어났죠. 이 정도도 역시나 보색 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봤던 이런 색깔들은요, 보색 대비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일러스트도 보면은 색깔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사실 단색, 유사색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건 역시 보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블에서 알고 있는 헐크라는 캐릭터 역시나 피부 색깔과 바지 색깔이 완벽하게 마주보는 보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색을 알았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보는 대부분의 로고와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것들은 보색으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볼까요? 보색에서 마주보는 색깔의 주변색만 활용하는 것, 이걸 바로 분할 보색이라고 합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늘 이 법칙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예시를 바로 볼까요? 면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의 면적이 넓게 사용되면 훨씬 더 이 분할 보색을 잘 사용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 색깔 보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바로 세븐일레븐이 되고요. 그 다음 이 지금 로고도 완전하게 마주보는 분할 보색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거의 근처에 가까운 분할 보색, 버거킹 로고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일러스트 얼핏 보면 보색 같지만 나비 쪽에 있는 옐로우와 레드 같은 경우는 블루와 더불어서 분할 보색으로 활용되고 있는 컬러입니다. 분할 보색을 잘 쓰려면 첫 번째는 단색으로 넓은 면적의 색을 입혀주고요. 그 다음
다음에 보색 하나를 입혀준 다음에 그 보색에 있는 주변색을 하나 입혀주면은 조금 더 쉽게 분할 보색을 하나하나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이 모션 그래픽 영상 같은 경우도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옷 색깔, 배경 색깔, 그리고 머리카락 색깔이 거의 마주보는 분할 보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4가지 색을 사용하는 방식을 알려드렸다면 그럼 이번에는 피해야 될 색깔 한번 알려드릴게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레드, 옐로우, 그린이 있습니다. 특히 레드 컬러는요, 넓은 면적에 사용이 되면은 굉장히 눈을 아프고 자극적이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채도와 명도를 적절히 조절해서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면적이 적게 활용되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그린 컬러는 안 돼. 이거는 잘못 쓰면은 건물 옥상에서 볼 수 있는 바닥 색깔 혹은 크로마키 색깔이 됩니다. 의도한 게 아니라면은 피해 주는 게 좋겠고요. 노란색 같은 경우도요, 너무 노란색 쪽으로 가게 되면 잘못하면 겨자색이나 설사 색깔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레드 컬러나 오렌지 컬러를 섞어서 조금 더 노란색이지만 오렌지로 가는 색깔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브랜드 컬러가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피하는 색깔을 설명드려도 어떤 조직에 가면 또라이 질량 보존 법칙처럼 피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오프라인 클래스에서만 알려드렸던 팁입니다. 무채색을 활용하는 방식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블랙 앤 화이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블랙 앤 화이트는 자동차, 패션,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색깔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전 세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선택을 받은 자동차 색상, 길거리에도 많이 보이겠지만 흰색과 검정색이 대표적이고요. 3위인 회색조차도 뭡니까? 무채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화면 전체에 많은 양의 흰색이나 검정색을 넣어주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흰색 가까운 색깔이 거의 40-50% 이상이 포함되어 있죠. 이 모션 그래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흰색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흰색에 가까운 색깔, 그리고 검정색에 가까운 어두운 회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강한 컬러들이 들어오게 돼도 아까 설명드렸던 빨간색, 겨자색, 크로마키 색깔이 들어오게 돼도 웬만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알려드렸는데도 내가 아무리 만들어도 이상하다? 그건 진짜 이상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아니라 모니터 혹은 디바이스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디바이스가 굉장히 늘어나게 됐죠. 내가 작업한 것들이 어떤 디바이스에 가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굉장히 다르게, 채도가 높게 혹은 낮게, 어떤 색깔은 굉장히 블루 컬러가 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에서도 지금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색을 명확하게 잡아주는 모니터 조금 알려드릴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디자이너들이 많이 쓴다는 바로 벤큐 디자이너 전문가용 디자인뷰 모니터 시리즈입니다. 이 디자인뷰 모니터는 벤큐의 전문가용 모니터입니다. 일반인들의 모니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정확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Q 컬러라는 기술까지 탑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기술은 색상의 표준을 제시하는 팬톤과 팬톤 스킨톤 컬러를 사용을 합니다. 이 팬톤 매년마다 색상을 배출해내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죠? 이 모니터에 있는 팬톤 컬러 시스템은요, 출력되는 색상 값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컬러칩뿐만 아니라 팬톤 커넥트라는 솔루션을 활용하면요, 컬러칩과 디스플레이의 색상도요 손쉽게 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디자인뷰 모니터 시리즈 중에서도 국내 5월 출시 예정인 신제품 PD3225U는 맥 프렌들리, 즉 맥에 굉장히 친화적이죠. 앱 쓰시는 분들 완전 희소식. 게다가 벤큐 자체 소프트웨어가 지원이 되어서 맥의 컬러 프로필을 그대로 모니터에 재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 키보드까지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환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얼마냐고요? 사실 아직 출시도 하지 않았고요. 출시도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알고 설명을 드리느냐? 사실 제가 이번 벤큐 공모전의 심사를 맡았습니다. 바로 2024 벤큐 코리아 디자인뷰 어워드에서요. 이곳에 여러분들 그래픽 작품을 출품해서 수상하시면 상금 당연하고요. 이 최신 모니터까지도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가 심사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작품 구석에 이스터에그처럼 총코바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만점을 드릴 수 있겠죠. 물론 불법입니다. 게다가 입상한 상위 3명에게는요 중국에서 개최되는 디자인뷰 어워드 전시회 방문 지원도 해드린다고 하니까 본인이 만들었던 작품들 출품해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면, 게다가 모니터까지 상금까지 전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컬러 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색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탓이 맞지만 그래도 한번 연습해보면 좋겠습니다. 총코바였습니다.